대한민국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2의 뽀로로가 왜 안 나오냐, 모르는 놈이 용감하다, 좋은 스토리텔링이 있는 아이디어를 상업적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종합적인 스튜디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류를 이끌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애니작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병준이라고 합니다. 애니작은 회사 이름에서 보여지듯이 좋은 스토리텔링이 있는 아이디어를 또 상업적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종합적인 스튜디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캐릭터를 개발하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캐릭터 상품을 유통 개발하고 또 해외 콘텐츠를 유통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제작사라 그래서 제작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해외 배급이라든가 상품을 개발하고 유통을 하고 소비자에게 이렇게 양질의 제품들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배우고 알아야 될 수만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뭘 하는 회사인지 또 우리가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건지를 정확히 아는 데까지만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끔 되었을 때부터 소통이 잘 되는 어떤 상황으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전공했고 주로 방송 일을 했습니다. MBC에서 했던 드라마의 조감독으로도 좀 일을 했고, 출발 비대행의 PD였고 VZ공대의 팀장이었고, 저희가 처음에 창업했을 때 이제 툰집이라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해외 투자 유치에 실패하고 또 약간의 어떤 그 금전적인 사고들도 생기고 너무나 힘든 시절을 보냈고, 그때 같이 했던 스태프들이 능력이 출중한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또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큰 교훈 삼아서 스태프들을 한 분 한 분 다시 모으고, 또 뉴미디어에 잘 맞는 짧은 컨텐츠라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부분이었어서 저희 좀비덤도 그런 바탕에서부터 출발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3분 30초짜리 슬랩스틱을 이제 만들었고, 그런 것들이 해외에서 피칭을 하면서 상도 많이 받고, 자체에서만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던 회사에서 해외랑 공동 제작을 하고, 최근에 또 특별 방영하기 시작한 인앱이라는 작품이 또 있습니다. 이 작품은 또 7분짜리 개그 코미디, 듀레이션과 장르에 상관없이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우수한 작품들을 만드는 데 이제 주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뉴미디어나 플랫폼 오리지널 시리즈들에 맞는 기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간 안에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갔다는 점이 좀 주목받을 부분이고, 방송사로는 KBS와 계속 협업을 하고 있고, IPTV, SK브로드밴드의 투자를 계속,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플랫폼들은 다 나가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지금 6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요. 중국의 아이치나 텐센트의 어떤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뭐 10억 뷰 이상의 조회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 좀비덤은 아시아의 거의 모든 지역에 다 배급이 되어 있고, 사실상 넷플릭스에 들어감으로 해서 서비스되는 국가가 190여 개국이라고 알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남미나 아프리카에게까지도 뭐 가나 이런 나라에도 저희가 판매가 됐고, 그때는 또 코카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영국의 그 유튜브 마케팅을 대리하고 있는 와일드브레인이라는 회사하고 저희가 유튜브에 올라갈 그 콘텐츠를 양산하는 부분에서 뭐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좀 다르다고 인정받는 부분은 아마 기획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한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하다 보니까 이야기의 전개나 소재의 발굴에 있어서 조금은 차별점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애니메이션 제작에서는 미숙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서 모르는 놈이 용감하다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남들 같았으면 안 했을 소재나 방법들을 취하기도 했었고, 이런 것들이 좀 달라 보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사무실 입주 지원을 받으면서 다양한 어떤 서포트를 받으면서 입주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 공고가 났을 때 저희는 굉장히 놀랬고 임대료 지원이나 뭐 관리비 지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쇼킹하고 굉장히 큰 넓은 범위의 지원이었지만 그것보다도 건물에 들어가면 원스톱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는 부분이었죠. 법률, 금융, 특허, 입주사들끼리의 어떤 협업, 다른 세미나 등 계속 찾아다닐 필요가 없이 건물 한 곳에서 한 번에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들이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었고 선정돼서 이제 입주했을 당시 많은 어떤 업계에 부러움을 샀던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CKL은 드림 팩토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었던 어떤 수많은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들이 거기서 작품이나 어떤 사업으로 만들어져서 대중에게 선보여졌고요. 또 만약에 실패했다면 그 다음 프로젝트를 위한 밑거름이 됐을 거고 혼자 하기 힘들었던 일들을 그 안에서는 그래도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든든한 어떤 지원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지원을 받는 어떤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약간 좀 무뎌질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저처럼 이제 나와서 생각해 보시면 그 지원받았던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분들이었고 그때 당시 조금 더 왜 적극적으로 뭘 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후회가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그곳에 계실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네트워킹 하시고 서로 간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비덤 3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흥하는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고 후속 콘텐츠들, 공연이라든가 게임, 기타 상품 개발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좋은 콘텐츠, 재미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캐릭터라는 게 대중에게 인지되고 사랑을 받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꽤나 걸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뽀로로가 왜 안 나오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상 지금 그동안에 많은 어떤 기관과 또 업계의 노력으로 뽀로로는 안 나왔지만 뽀로로에 준하는 어떤 캐릭터와 컨텐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애정어린 어떤 시선과 도움을 주시면 아마 대한민국이 한류를 또 이끌 애니메이션과 캐릭터를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